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시장을 읽는 눈을 높여드리고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토요일 오후 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풀리려나 했더니 또다시 위기가 온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 계좌 더 답답하고 주식 투자 참 녹록치 않고 참 어렵고 힘든 투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저 황주명 채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 앞에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하실 수도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를 통하여 여러분들 채널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문자 샵 3771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정보와 또 내용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칙과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자, 황주명의 베스트탁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증시 팩트 체크입니다. 자, 첫 번째 팩트는요. 코스닥 외국인 기관입니다. 참 우리 예전에 유행어 중에 미워 죽겠어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 정말 시장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매도세, 이번에는 기관에 덧붙여서 외국인도 동참을 했습니다.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좀 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기술적 저항 구간에 닿으면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이슈가 좀 큽니다. 약 5일간 지속적인 매도로 인하여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개인이 매수하는 것도 매수하는 수급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은 자금 연속성이 있다. 개인은 자금 연속성이 좀 적다. 두 번째는 큰 자금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자금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연속성이 있고 큰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 있는 흐름들이 지속됐을 때 주가는 잘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거를 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두 번째 팩트는요. 외국인 풋옵션입니다. 콜과 풋이 있는데 콜은 상승, 풋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풋옵션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하락을 외국인들이 미리 좀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팩트는 미증시입니다. 미증시 정말 잘 갈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파월이 다시 한번 매파적 발언을 이야기를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둘기파적 발언, 매파적 발언 하는데 비둘기파적 발언,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옹호적 발언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파적 발언은 공격적인 행보와 행태, 시장의 적극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을 보일 때 매파적 발언을 하는데 어쨌든 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어떠한 진압, 정책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만들었고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즉 주간 증시 팩트 체크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수급적인 저항과 그리고 기술적 저항, 그다음에 대변수로 인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의 가치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래 하단의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고민과 또 시장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 노하우와 책 함께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니 해도 또 핫이슈 이런 이야기를 또 놓칠 수는 없죠. 주간 증시 핫이슈 픽이죠. 이번 주 시장과 시장을 뜨겁게 따익었던 이슈와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핫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2차전지 수요 증가로 인한 광물의 시세 상승이 기대되면서 2차전지 광물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단기 낙폭 과대주의 기술적 반등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의 순환매 상승도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산업 슈퍼사이클이 돌아왔죠. 근데 참 다양한 이슈라는 게 뭐냐면 2차전지가 과거에는요. 소재 중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런 어떠한 네 가지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양극재를 만든 업체, 전해액을 만든 업체 이러는데 조금 더 이제 1차원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양극재는 무엇이 들어갈까? NCM, 니켈, 코발트, 망간, 혹은 더 나아가서 리튬 이런 어떤 광물 쪽으로 조금 더 원시적인 접근이 들어오게 되면서 관련된 자원 관련된 종목들의 수요가 폭등할 거라는 예측과 함께 증가가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30% 정도의 시장 범위를 차지하면요. 2차전지에 관련된 광물은 정말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미리 선반영되었고 오히려 다 종목에 비해서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케이스 케미칼, 그죠? 광물 관련된 종목이죠. 지에논 에너지, 광물 투자, 경동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섹터가 올라가서 전해액이나 분리막이나 양극재가 간다면 덜 갔던 섹터, 하지만 근간이 되는 섹터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또 맞이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역으로 오히려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종목들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광물 관련된 종목들, 1차원적인 종목들만 반등을 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제약바이오는 약간의 로또다. 근데 예견된 로또다. 큰 상승을, 근데 로또 하면 또 너무 큰 상승을 말하니까 그게 아니라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트레이딩 가능한 지금은 섹터다. 자,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죠. 지속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주. 단기 낙폭과대주들의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꿈도 있고 펀더멘탈도 있고 다 좋은데 급하게 눌려 있다면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 단기적 트레이딩을 고려해 보시고 염두에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 상승, 단기 낙폭과대주의 반등은 오랜만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끌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을 필두로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단기 큰 낙폭에 따른 어떠한 관련된 의학기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신약, 이런 쪽과 두각과 함께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격으로 움직였고요. 그 외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낙폭받았거나 빠르게 낙폭과대했던 종목들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 시그널을 보고서 제약바이오를 한 번 정도는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 단 전제 조건은 성장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간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종목들, 지금은 추격 매수하는 구간은요. 왜냐면 박스 트레이딩 구간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 가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호재와 악재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3월, 4월을 우리가 죽음의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달이라고 불러요. 왜 죽음의 달이냐? 감사보고서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감사보고서 시즌에 감사보고서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정총, 우리가 이제 12월 결산은 3월 정총을 열죠. 근데 3월 25일이 정총이다. 그럼 거래 로그레일 기준, 토요일을 그냥 없다는 전제 아래 20일 정도에는 감사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조금 빨리 내는 경우는 2주 이전에 냅니다. 그러니까 25일이면은 약 15일 혹은 10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보고서가 정총 전까지 안 나온다라고 하면
혹은 정점 5일 전부터 안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리스크하다. 이 부분 참고해 보셔서 그래서 소형주들이 지금 급등락이 엄청나죠. 막 하한가를 계속해서 가다가 막 또 급등도 하다가 뭐 루머에 따라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소형주들의 재무적인 우려감은 항상 큰 종목들보다 더 크니까.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저시총주 뭐 500억 미만, 600억 미만, 뭐 700억 미만 이런 종목들인데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좀 상승을 했고요. 시총이 작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본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소형주 관련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인스라는 종목 모두 다 뭐 600억 언더의 600억, 700억 언더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감사 보고서에 대한 나올 거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3, 4월 가장 좀 스펙타클한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슈와 특징주 살펴봤죠. 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 힘든 부분들 또 고민 있으신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황주명 채널 접근하시는 방법은 QR코드 혹은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황주명 교재, 직접 채소한 교재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과 그다음 특징주 이슈주로 봤어요. 그럼 우리 뭐니 해도 주식은 기업의 목적 이윤 추구, 주식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목적 이윤 추구죠. 자, 그럼 종목을 잘 봐야 됩니다. 종목 선택에 대한 포인트들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관심주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주죠. 리뷰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정말 거래량 없을 때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이 정말 올라갈까요? 라고 의구심도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거래량 없는 종목은 매매 안 한다. 근데 제가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나서 눌림 이후에 이 정도면 시총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천천히 조용히 소리 없이 올라오고 있죠. 네, 제가 2월 4일 날 제시드렸는데 한 23%,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왜? 우리가 바닥에서 잡았으니까 크게 무리수 없이 매매를 하면서도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됐다. 이게 뭐예요? 주식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는 스킬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다? 먹을 게 없다. 오히려 거래량 없는 상황에서 저점을 잘 파악한다면 직장 근무를 하시거나 다른 일을 보시고 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인지 컨트롤처럼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잡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키스트입니다. 9월 16일에 제시드렸는데 이건 한 번 더 갖고 온 부분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엔터 부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46%, 제가 이제 40% 정도 목표 수익이 나면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필두죠. 이런 것도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하다가 뚫고 나서 다시 내려왔으면 이 박스 하단을 지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8,500원을 지키는 구조를 보고 지킨다면 다시 재상승의 기대가 되는 거고 이탈을 한다면 조금 더 원점 매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때 이제 박스 매매 트레이딩, 제 트레이딩도 어떤 박스 구간을 통해서 어디가 지지가 되고 또 어디가 저항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하고 대응하시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매매 노하우까지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저의 매수 관심권으로 들어왔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항상 늘 똑같은 방법으로 늘 원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이죠. 시스템 종목포착법.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만 알자. 제가 베스트스탁을 한 40강 정도 하는 동안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로 수많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 불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시스템 종목포착법을 이해하고 인지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매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어떠한 자부심으로 또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의 시스템 종목포착법. 이제 우리는 갈매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죠. 끼룩끼룩 갈매기. 근데 갈매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먹고 합시다. 네, 새우과자. 새우과자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갈매기를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빨갛게 장대구멍에 새우과자가 나오고 갈매기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누르고 다시 재반등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종목을 한번 봅시다.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이 다시 우리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갈매기예요, 새우과자예요? 맞습니다. 새우과자입니다. 바닥에서 새우과자가 떴습니다. 자, 새우과자가 뜨고 나서 갈매기가 나왔죠. 자, 그럼 역으로, 왜냐면 이 갈매기를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검색식도 어렵고. 그러니까 새우과자를 찾고 나서 역으로 돌아가면 갈매기가 있네요. 그럼 이 갈매기에서 눌림자리 공략하는 거죠. 48,000원, 44,000원. 여기서 이제 왠지 날아갈 거거든요. 우리가 박스 매매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매매를 어설프게 배우면 더 리스크한 게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박스 매매보다는 이 갈매기 양쪽 날개에서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을 보면 새우과자 뜨고 갈매기 나오고 갈매기 양쪽 날개 48,000원, 44,000원. 손절 라인은 저점 이탈 시. 그럼 엘리어트 1파, 2파, 3파의 지금 연장선상이거든요. 안정적으로 주가가 크게 높게 뜨지 않았을 때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자,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강의를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갈매기가 떴죠? 갈매기가 뜨고 나서 이렇게 눌림 자리 여기 왔잖아요. 이런 자리가 매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고점 왔으면 여기가 매도 포인트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을 때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지고 눌렸을 때 우리는 요 구간은 거래량도 없어. 그러니까 요 구간에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 종목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올라갈 땐 또 거래량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종목을 매매한다라는 불안감은 오히려 갖지 마셔라. 이전에 대량 거래가 났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을 만들 수 있다. LB로셈. 자,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DDI 후공정 사업이다. 오케이. 이제 기준을 잡았죠. 후공정. 제가 말씀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은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패키징을 하거나 이쪽이 더 마진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드디어 새우과자가 나왔습니다. 새우과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싹 보니까 갈매기 모양이죠. 그럼 이 양쪽 날개 7,200원과 6,800원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손절은 6,100원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회사가 좋은데 그냥 쫓아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내가 사면 여기서죠. 내가 사면 흘러내리고. 그럼 여기까지 오면 좀 불안하니까 손절 치겠죠. 내가 팔면 올라가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이 없어서 그래요. 기다림이. 주식을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성급함입니다. 조급함입니다. 흔들림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자, 독수리 보겠습니다. 자, 저점 구간에서 독수리 모양의 패턴이 발생한다. 똑같아요. 새우과자가 나오는데 날개가 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어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엘리어트 2파의 파동이 복잡할수록 더 강력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자, 무슨 말이냐? 경인양행. 제가 이 경인양행은 이쪽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경인양행 크게 무리수 없으면 계속 분할해서 담아가셔도 크게 무리수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지루하게 빠졌죠. 근데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정도면 됐다. 2,000원 밑이면 됐다. 자, 2,000원 밑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시총. 자, 염료랑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강강액입니다.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타이밍 포인트를 보니 4,800원, 4,600원, 4,800원, 4,600원이면 이 정도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올라가고 눌림자리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공략을 이루어진다. 자, 손절 포인트는 3,900원입니다. 손절 포인트 3,900원.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염료랑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로서 두각을 받는 것도 있지만 양쪽 날개에 의해 눌림 자리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리고 기다리느냐. 여기서 우리가 박스 돌파면 매매냐. 이건 매수 포인트예요. 박스를 강하게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눌림 자리에서 공략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양쪽 날개, 이게 박스 지지대예요. 매매 방법 중에 뭐냐. 박스 돌파 후 지지대에서 매매한다. 지지대. 요 지지대에서 매매한다라는 기준이 잡히는 거죠. 명확하죠. 주식이. 그래야지 안 흔들리는 거죠. 우수 AMS 똑같죠. 양쪽 날개 나오고 박스 돌파하고 나서 날아갔잖아요. 이거 안 오면 어떡합니까? 보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 맞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맞는 옷을 입고 안 맞는 일을 하니까 힘든 겁니다. 맞는 일을 하고 맞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세코닉스, 광합 전문 기업이고 광합 필름 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세코닉스 안 올 것 같았죠. 제가 여기서부터 이 세코닉스를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그죠? 3주 전, 2주 전 쭉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안 내려올 것 같았거든. 근데 이게 참 밀고 당기기가 힘들어요. 그죠? 어느 순간 왔어요. 우리가 원했던 6,250원, 5,850원이 왔습니다. 기다렸으니까 오는 거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실이 이만큼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면은 마음은 편하죠. 왜? 담고 싶은 거 담았으니까. 내 주식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현금이 계좌에 쫙 있는 거. 이거 못 보겠어. 그게 뭐예요? 주식 중독이에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안 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항상 원칙과 원론, 원리를 지키면서 매매를 한다면 편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불사조를 보겠습니다. 갈매기 독수리 다르고 불사조가 다르죠. 자, 불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새우과자가 2개라는 거예요. 새우과자가 2개. 그죠? 새우과자가 2개인데 첫 번째 새우과자면 두 번째 새우과자 더 높이 있는 새우과자여야 되고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된다. 영양가가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2개의 새우과자를 먹고 나면 갈매기나 독수리는 상관없다.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인데 AI 기반, 요즘에 뭐 GPT라든지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자, OTT 혹은 네트워크 XR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자, 대량구라고 1번 나왔어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새우과자 1, 새우과자 2.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데 요 새우과자의 거래량보다 이 새우과자 거래량이 작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자, 어쨌든 간 여기서 불사조 패턴은 나왔어요. 새우과자 1개, 새우과자 2개.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여기가 더 높아. 여기가 더 높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종목은 더더욱 없다.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내려올 가능성이 크니까 급하게 안 쫓아가면 7,500원, 7,600원, 6,400원 이런 포인트에서 이 첫 번째 새우과자의 기준값에서 우리는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식은 재밌고 여유롭게. 자, 폴라리스 오피스.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불사조가 나온 거죠. 불사조가 나오고 나서 붕 뜨더니 그냥 점으로 가버리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때 말씀드렸어요. 갈매기 때. 불사조 때는 자리를 안 줬습니다. 이거는 그럼 뭐예요? 우리 건 아니다. 자, 1,480원, 1,360원 자리에 안 줬지만 제가 이때는 한번 말씀드려요. 이때 갈매기였으니까. 이때 방송에서 제가 1,400원대, 1,500원대 매수 포인트다. 자, 그리고 나서 3,735원. 여기서 매수해놓고 불사조가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여기서 1차, 2차 불사조로 모아서 또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요, 트레이딩은요, 기준을 잘 잡고만 한다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매매는 언제든지 여유로울 수 있어요. 한국전자인증. 자, 봅시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 이건 개대죠? P1, P2, V1, V2니까 P1의 기준으로 했을 때 6,093원, 5,489원, 6,100원, 5,500원, 손절 포인트 4,800원, 매수 포인트 왔었죠. 한국전자인증이 내용이 좋대요. STO의 대장주래요. 펀더멘탈이 좋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추격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주식은 기다림과 원칙과 기회를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사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항상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독수리, 그 다음에 기러기 독수리 불사조죠. 갈매기입니다. 헷갈렸네요, 저도.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요 불사조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건 아래 하단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하는 부분. 요즘에 질문 너무 많이 주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점 어떻게 잡냐고.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또 비기를 하나 오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께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리죠. 주식은 편안하게 해야 된다. 소프트, 부드럽게, 편하게. 자, 엔빌로프 저점 공략이라는 부드러운 매매법을 한번 좀 같이 가볼 건데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게 단순하냐? 엔빌로프를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엔빌로프는 봉투예요. 그러니까 상하 퍼센트를, 그러니까 2평을 두고 20이면 위로 20, 아래 20에 봉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봉투 안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봉투 밖은 일어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정기후표로 95% 정도 구간.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전제 아래 지지와 저항선을 찾고 특히 지지선에서는 매수 포인트.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은 뭐예요? 지지선에서 매수 포인트다. 자, 정규봉포를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자, 95%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6까지 여기까지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요 2.1, 0.1 있죠. 요 2.2의 확률에 도전하는 거예요. 밴드를 벗어날 확률은. 그러니까 양쪽이면 약 5% 되죠. 95%는 밴드 안에 있고 이 5%의 변화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요게 이제 비교 숫자의 변화. 결국은 주식을 잘할 때는 숫자에 민감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피보나치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항상 엘리어트 파동을 갖고 강의를 많이 하죠. 엘리어트가 너무나 큰 고민이 있었어요. 엘리어트의 글에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 상승과 하락, 상승 3파와 하락 5파. 이거는 알겠는데 엘리어트 그 수치값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를 가게 됩니다. 이집트를 가서 이 나일강의 범람 부분을 보면서 피타고라스식을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황금 비율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 비율 38.2, 61.8 가로 세로. 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인간 관련된 그림. 똑같죠. 어떤 황금 비율.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382618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적으로도 이런 황금 비율들은 시스템 값으로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왜? 절대 수치의 비율이니까. 자, 엔빌로프는 뭐냐? 60에 전 38.2를 보라고 합니다. 60은 뭐예요? 60월선. 제가 월선에서 저점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60월이면 자, 1년이 12개월이니까 5년이란 뜻이에요. 5년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급락을 위로 38.2, 아래로 38.2는 사건이다라고 판단하겠다. 단기적으로 이 엔빌로프 하단에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 재반등도 기대가 쉬우니 이 부분을 우리가 사건이라 보자. 그 60일선은 추세선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60일선은. 자, 그리고 추세선을 중심으로 38.2가 추가 하락 시 단기 회귀 본능이 작용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툭툭툭.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매도하면서 주식담보대출 물량도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건 바이 건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주가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매매하느냐? 월봉, 이제 우리 기준 잡았죠. 60월선 중에 38.2 지지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0에서 5% 사이 지지대 기준으로 매수를 하고 거기서 반등이 안 일어나면 마이너스 7%의 2차 매수를 하고 더 하락한다면 마이너스 15%까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다만 하락을 하고도 그러니까 다 매수되고도 마이너스 30% 정도가 된다면 이게 손절을 해야죠. 예,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거나 혹은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고 또 고심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를 왜 제가 여러분들께 6만 원 언더, 5만 5천 원, 6만 원에서 가끔씩 트레이딩 가격을 드렸는지 그것이 궁금하시죠? 삼성전자 같은 대종목은요. 굉장히 간단한 매매법이 하나 있어요. 자, 5년 평균. 예전에는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요즘엔 시간 반뚝 잘라서 5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자, 보시면은 요런 60월선. 자, 60월선. 큰 종목들은 60월선 닿을 때만 매매하면 돼요. 60월선 여기서 닿았잖아요. 58,000원, 7,000원. 그러니까 60월선을 닿을 때, 5년 평균값을 닿을 때 회귀 본능이 발동을 해요. 자, 이 종목은 이렇게 강하게 뚫고 나서 삼성전자 대기 시세를 발현하고 질질질질 흘러서 다시 그 60월선에 닿았잖아요. 이런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무리수 없이 이 밴딩 상에서, 그리고 이 밴딩 상단이 굉장히 잘 뚫어주기도 합니다. 추세가 상승되면. 다만 지금은 아직은 상단이 8만 원으로 꽉 막혀 있죠. 그럼 7만 얼마대가 맥스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당분간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매수 포인트는 60월선이다. 자, 삼성 SDI 똑같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합니다. 예전에 화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비를 다 겪고 나서 SDI가 레벨업을 하고 나서 쭉 내려오다가 한번 떨어질 때 어디예요? 60월선 근처에서 매수하죠. 그러니까 요 20만 원 포인트가 마지막 매수 포인트고 쭉 올라갑니다. 워낙 종목이 센다 보니까 이제 상단에서 오는 거죠.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60월선을 기준으로 했다. 경인양행. 자, 경인양행도 이제 종목이 좀 작아집니다. 종목이 작아지면 어떻게 하냐? 이제 중심선의 의미가 아니라 하단선 의미가 있습니다. 62선, 드디어 주인공 매매법이 나오는 거죠. 38.2% 지지대에서 매수한다. 제가 경인양행을 말씀드렸을 때가 4,000원, 4,200원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죠, 처음에. 왜? 엔빌로프의 60월선의 38.2 구간에서 지금 매매 트레이드 되니까 이거는 4,000원대 혹은 4,500원 사이가 부담 없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엔빌로프 하단이니까. 자, 신기합니다. 바이오스마트 볼까요? 바이오스마트 어디서 반등 나왔는지, 바이오스마트 쭉 올라가고 나서 이런 데서 반등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60월선의 38.2% 여기잖아요. 다시 올라서 내려오니까 지금 또 바이오스마트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38.2%. 여기서 힘을 또 주니까 3,000원, 4,000원에서 15,000원 약 3배 상승을 하고 눌렸다가 다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 대화도 되고 파동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기도 하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도 대시세가 이렇게 나왔죠.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 이런 데서 한번 꼬리를 주고 내려오다가 지금 드디어 이제 15,000원 부근에서 부담이 없는 자리가 된 거죠. 하단은 이탈했지만 하단 근처에서 머물면서 트레이딩이 되니까. 뭐 합성의약품이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 그리고 든든한 회사에 대한 어떤 스토리라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 타이밍 포인트는 60월선의 38.2%의 아래 지지대다. 자, 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돌파하고 나서 이 하단에 샀으면 요 밴드를 먹었네요. 그죠? 요 재밌는 게 밴드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요 밴드가 한 100% 수익되네요. 38.2. 그러니까 60월선을 기준으로 변동성 기준 평가했을 때 위 38.2, 아래 38.2가 나오고 또 내려와서 다시 또 상단 부분이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지금 요 38.2에서만 트레이딩했어도 3번의 트레이딩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수익 구간이죠. 매매는 어떻게 되게 여유롭고 차분하고 자유롭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결국 여유를 기다린 분들만이 이런 데서 안 사고 중시값에서 안 사고 이런 어떤 지지 구간에서 사는 거죠. 특히 회사가 1조 이하인 기업들은 이런 어떤 포인트들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1조 이상은 이제는 60% 따라 올라갑니다. 왜?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퓨처. 이 퓨처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들 4,000원 포인트에서는 자리를 주고서 19,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한 5배 간 거죠. 다시 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여기 이제 5%니까 4,000원, 500원 부분까지는 크게 무리수가 없죠. 6,000원 부분도 아직까지 큰 무리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포인트들 아니면 이런 데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들 이런 게 맞게 되면 이제 박스권이 되겠죠. 10,000원 정도의 트레이딩이 또 저항이 되거나 뭐 8,000원이 저항이 되거나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어떤 구조들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이 흐름에 대한 이해를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메가 ECS. 자, 의료기기 제조 판매로 다시 한번 레벨업을 좀 했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붕 떠서 올라갑니다. 24,000원까지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분출합니다. 자, 일반 유상증자부터 시작해서 쭉 배당락까지 쭉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둘둘둘 떨어지다가 4,100원 부근. 자, 4,100원이면 엔빌로프의 그 하단이죠. 그죠? 엔빌로프 하단 부분에서 지금 재반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엔빌로프 하단 부분에서 재반등이 안 이루어지게 구조를 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종목들은 엔빌로프 하단 구간에서는 반등에 대한 기지가 있다. 그래서
엔빌로프 저점공략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핵심 사항을 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워요. 요걸 좀 체크하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단을 잡을 때는요. 핵심은 월봉입니다. 월봉. 그 월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년 평균선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그 5년 평균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60월, 12 곱하기 5니까 60월이죠. 그럼 위로 38.2, 아래로 38.2 수치값 설정을 하고 대기업인 경우에는 60에서 따라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어떠한 다른 기업이라고 했을 경우 좀 달라지겠지만 제조업 기반 베이스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자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60%의 지지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시총 기준으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5천억 미만. 5천억, 1조는 좀 어떤 펀더멘털이 잡힐지 모르니 5천억 미만에서의 종목들이 38.2의 하단 부분을 공략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있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가 섞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주시장에서 최고의 또 기회, 최강의 흐름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혹은 문자 샵3772 황주명 100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부분들 또 함께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강의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죠. 공시와 그다음에 진짜 이번 주 관심주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아야 본다. 계속해서 현명한 투자의 길로 안내하는 투자 등대죠. 알아야 본다 공시 토크. 이번 주 눈에 띄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시는 가장 눈에 띄는 건 뭘까요? 이제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 테스부터 보겠습니다. 테스 3월 9일 공시인데 감사보고서 제출입니다.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거나 혹은 계속 기업 불확실성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습니다. 뭐 환기가 되기도 하고 거래 정지가 되기도 하니 다행히 이렇게 적정 그리고 계속 기업 불확실성 미해당 감사의견 관련 없는 계속 기업 준수 불확실성 미기재 직전과 당에 갔죠. 이렇게 되면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되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상장 폐지 이슈들이 워낙 많잖아요. 감사보고서 안 나오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감사보고서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이해가셨을 거라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대웅제약 공시인데 3월 8일 공시입니다. 예,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결의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아니, 주주총회 소집결의도 왜 나옵니까? 자, 3월 말이죠. 그러니까 12월 결산이 우리나라 대부분이기 때문에 12월 결산으로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주총회가 일반적으로 있죠. 뭐 3월 많이 하는 게 20일에서 3월 말 사이 이때 이제 주총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주총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사 선임의 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뭐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또 신규 선임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경력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 뭐 그 경력을 통해서 이 회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이 뭐 대웅제약 미국지사 법인장을 했던 분이 이제는 뭐 신규 선임이 됐다.
뭐 사회이사도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어떤 부분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이분들과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총의 소집계를 봤을 때 지금은 보셔야 될 게 사업 목적 추가라든지 혹은 사업 목적 변경, 그다음에 신규 이사를 누구 선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계속 기업의 원칙, 또 회사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 다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공시인데 3월 8일 공시입니다. 자, 대한유팜이라는 공시인데 테스와 테스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죠? 어쨌든 간 대한유팜 같은 경우도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많이 됐었고, 근데 작은 종목 치고 지금 시총이 한 1333억밖에 안 되는데 감사보고서 참 일찍 잘 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감 많이 줄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했다라는 부분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이익은 적정히 나와야 되고, 당연히 그다음에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뭐 리스크 없다 이런 이야기들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경우 직전 연도와 당해 사업 연도가 직전 연도에 문제가 없는데 당해 사업 연도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즌에 맞이해서 감사보고서 좀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총의 소집 결을 통해서 신사업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하시면 또 다양한 부분들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많이 관심 가지시죠. 다음 주도 많이 기대가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될 대로 되라지 이러신 분들도 있고, 또 우려감이 많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 수익 포착 관심주 이제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선택한 종목들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세코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기간 중에 하나는 눈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물론 귀로도 목소리 듣고 계시지만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코닉스는 광학 전문 기업의 광학 필름 사업인데, 광학이라는 것은 빛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빛을 볼 수 있다는 건 눈에 관련된 거죠. 눈과 관련된 게 렌즈죠, 렌즈. 그래서 이천지가 잘 되거나 어떤 렌즈 포인트가 잘 나올 때는 시세를 굉장히 좀 잘 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에 이제 좀 더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광학이라는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앞서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부채비율이 좀 높습니다. 부채비율이 한 170% 정도 공시 기준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유보율이 1500%, 그다음에 PBR이 한 배 이하.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하죠. 원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래요. 이 렌즈 기업들이 PBR 한 2배 수준, 1.5배 수준을 잡게 되는데 PBR 1배 이하라는 부분은 좀 기본에 좀 충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흑자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주가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크게 무리수가 없다. 자, 그럼 차트를 보시게 되면 크게 무리수 없이 진행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매수 포인트는 6,100원, 근데 목표가는 7,600원, 정고점이 있죠, 그죠? 그 손절가는 이제 5,000원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갈매기 패턴에서도 나왔던 종목인데, 항상 조금 기다렸다가 눌렸다가 타이밍 포인트가 났을 때 매매를 한다면 오히려 이 기다림의 대권은 나중에 빠르게 상승 혹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점으로 훨씬 더 크게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세코닉스 어떤 반도체 기업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LB루셈이라는 종목, 또 이번에는 IT 기업 위주로 좀 갖고 왔네요. LB루셈이라는 기업 좀 갖고 왔습니다. 셈자가 끝나게 되면 이제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이 많다고 그랬죠. 유미셈, 세미컨덕터, 반도체 이렇게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DDI 후공정 사업, 후공정 사업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지금 현재 이익적인 부분이 더 낫다라는 부분들이 중론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한 20% 이하입니다. 부채 비율이 20% 이하고 유보율이 한 1,500%, PBR 1배 이하. 지금 제가 갖고 오는 기업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뭡니까? 부담감이 없다. 제가 경인양행을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그 순간에 조금 힘들더라도 리스크 없는 종목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근데 이런 부분도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흑자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흑자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비율이 맞으려면 최소한 본전 이상의 BEP는 나와야 되고 그 BEP 포인트에서 우리가 주식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강의 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자, 오늘 포인트가 한번 그 금요일자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포인트가 한번 나왔을 때 7,100원 근처. 근데 조금 급하게 가실 필요가 없는 게 7,1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포인트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새우 과자가 나오고 나서 날아갈 것 같았지만 결국 내려왔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 쫓아가지 않는 매매 결국 주식에서는 윈윈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목표가는 이제 8,600원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8,400원에서 한 8,600원 정도 사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워낙 또 주요 공급처들이 좀 뛰어난 어떠한 성과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공급처와의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가 조금 이제 전저점 이탈시라는 부분으로 좀 원칙을 잡았습니다. 자, 어쨌든 두 개 종목대 이제 IT 기업입니다. 사실 IT 기업들을 매매함에 있어서는 제 원칙은 절대 급하지 말자. 오히려 엔터주들은 급하게 쫓아가서 단기 트레이딩하기 쉬운데 IT 기업들은 눈에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제조업 베이스 기반이다 보니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담 없는 섹터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언제나 응원을 드리고요. 시장은요, 항상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시장의 중심을 잡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혹은 문자 샵377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양한 정보 함께 하실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시장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스트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요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박스 장세입니다. 제가 이 부분 다음 주에 꼭 생각하시면 내려오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올라오면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좀 중심을 잡고 매매하신다면 분명히 타개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과 또 기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수익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